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이 저는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3년 11월 토익 데뷔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신 거 저랑 잘 마무리하시고 시험장 가셔야겠죠. 오늘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짚어왔고요. Part 5, 6 문제암기 포인트 많이 정리했으니까 우리 영상 잘 챙겨보시면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을이 뭐 좀 지나고 있고요. 곧 좀 벌써 좀 춥죠. 많이 추워질 건데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토익 끝나야 되니까 저랑 같이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좋은 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요거 한번 풀어보고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ower 5 팁부터 좀 전달 드릴 건데요. 가볍게 5개로 정리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번 시험 대비로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번 달에 토익이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자세가 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초 문법을 빠르고 쉽게 좀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굳이 문법 단은 기초문법이에요. 토익 시험에서는 문법 자체가 어려운 거 잘 묻지 않기 때문에 기초 문법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문법은 뼈대예요. 걔를 잘 잡지 않으시면은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토익 공부를 한두 달 하시면서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푸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문제만 계속 푸시면 그 공부는 좀 복불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푼 문제에서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점수가 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점수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본류를 잘 잡으셔야 어떤 게 좀 응용이 나와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법이니까 문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인강에 보시면 저희 또 문법 강의도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법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문제도 푸셔야죠. 시험 볼 거니까.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토익 시험은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유형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거 많이 풀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도 있고요. 강의도 있으니까 기출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입니다. 요거는 2번과 연계성이 있는 건데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유형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ower 5는 공부할 땐 다 틀리셔도 돼요. 근데 틀린 문제 유형을 정리해서 다음에 안 틀리시면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는 또 보지 않더라도 틀려도 오답 문제는 노트를 정리하셔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답틀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 하셔도 좋고 여기 서칭해 보시면은 토익 오답틀 만드는 법 같은 게 많이 있을 거니까 좀 보셔서 꾸준히 만드시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겠지만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초도 계실 거고요. 중급도 계실 거고 고급 레벨도 있으시겠지만 중급자 이상 되신 분들은 Part 5에서는 문법 문제보다는 어휘 문제에서 많이 틀리시잖아요. 적어놨지만 어휘 문제도 공부할 때는 틀리셔도 돼요. 근데 풀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내가 보기 4개 뜻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문장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휘 문제는 틀리거든요. 왜냐면 토익의 출제 요인이 되게 많은데 출제 요인 중에 여러 학자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막 꼬아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뜻이 그대로 적용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리고 나서 얘가 답이구나, 요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셔서 풀고 나서 더 많이 읽어보셔야 나중에 비슷하게 나왔을 때 답을 고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4번이 결국 같은 내용이지만 공부할 때는 다 틀려도 돼. 근데 다음에 안 틀리게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맞을 수 있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어 리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딩 컴프리션이잖아요. 뭐 문법이나 어휘를 묻는 게 아니고 읽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짧은 파트 5도 틀리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좀 감이 쌓이게 되면서 굳이 내가 해석을 안 하더라도 답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파트 5도 풀고 나서 많이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공부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푸신 거 하나씩 정리할 거고요. 초반에 뭐 매번 나오는 간단한 문제도 있고 고민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초급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팁을 보시면 1번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는 해석을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토익 공부 좀 해보셨나요? Part 5는 문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 B, C, D의 보기가 비슷한 게 있고 A, B, C 형태가 아예 비슷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은 문법 문제라고 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여놨지만 필요 없으니까 해석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빈칸 뒤에 보시면 전치사 오브 보이세요? 오브? 전치사, 명사 앞에 쓰는 거죠. 얘를 묶어서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는 대표적인 수식어이기 때문에 보이시면 그냥 지우셔도 돼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지우고 나면 빈칸의 워즈 앞에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입니다. 오케이? 주어 자리에 품사가 뭐 들어가요? 그건 공부하셨죠?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뜻을 모르시더라도 여기 보이세요? 대표적인 명사의 전미사예요. 이 미자가 꼬리 미자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이 발음을 끝나면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소리 내볼까요? 갑니다. Sean needs on-smont tea. 같이 해볼까요? 자, Sean needs on-smont tea는 대표적인 명사의 전미사입니다. 더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5가지니까 발음으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매번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명사 문제를 볼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또 오프라인에서 종로 오프라인에서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썸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Part 5는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다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빈칸 뒤에 일단 worker 보이시죠? 뜻이 뭐 어렵지 않은데 일하는 사람, 뭐 직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물어볼게요. 동사 뒤에 ER 붙은 거죠. 그럼 주로 뭐죠? 주로? 무조건 아닌데 주로 사람 명사예요. 사람은 상식적으로 1명, 2명 셀 수 있죠.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S가 안 붙었으니까 가산명사 단수예요.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요 4가지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럽니다. 종강날. 야, almost some other가 뭘 꾸미지? 무슨 명사 꾸미지? 몰라? 그럼 시험 보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요 4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얘도 리듬으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리듬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뜻 몰라도 됩니다. 갈게요. almost some other. 자, almost some other는 얘는 기본적으로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 명사를 꾸며요. 근데 아까 가산 단수라고 했죠. 그러면 해석하지 말고 보이시면 다 지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밖에 안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긴 2개의 문장에서 이 포인트로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수식어나 한정사나 수량표현들은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almost some other는 기억하시고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를 꾸민다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ry는요. 또 초급자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every는 우리가 모두라고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두면 복수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들어보셨나요? everyone이요, everyones예요. everybody예요, everybodyes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단수입니다. 물론 복수도 가능해요. every 10 minutes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명사 꾸밀 때는 단수로 갖고 오니까 D로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안에 크게 중요한 추가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자, 지금 1번과 2번은 2번 아니고 1번 같은 경우 아까 1번 기억나세요? 아까 nomination 비슷한 형태의 복이 있었죠. 얘는 지금 봤더니
A, B, C, D가 형태가 다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문제를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휘 문제 틀고 나면 빨리 뭐 보고 싶어? 해석을 찾아보고 싶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얘가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할 거냐면 지금 일단 명사 어휘 문제긴 해요. 지금 can obtain, 획득할 수 있다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 명사 어휘 문제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할 건데 자, 한국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토익 시험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짝이 중요한데 그 모든 영단의 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짝을 짓는 공식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얘는 지금 명사 어휘 문제인데 명사 어휘는 첫 번째 동사와 짝입니다. 왜냐하면 명사라고 해봐야 결국 그 문장의 주어 아니면 목적어일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동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첫 번째로 짝꿍을 잘 지으셔야 돼요. obtain은 획득하답니다. A, B, C, D를 보면 획득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긴 해요.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명사 어휘 문제는 수식어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앞보다는 뒤가 중요합니다. 뒤를 봤더니 to on online record 보이시죠? 온라인 기록에 접근 권한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access가 접근 권한 뜻은 아셔야겠지만 뜻을 알아도 4개 알아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휘 문제는 짝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영단의 짝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리했고 지금은 명사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개로 잘 고르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포인트는 access 자체가 좀 중요한 단어예요. 얘는 접근하다라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타동사. 지금처럼 명사가 될 수 있는데 접근, 접근권. 그때는 to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have access to를 묶어서 기억하세요. 소리 냅니다. have access to. 저 have access to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또 크게 뭐 중요한 단어가 없어서 그 포인트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짝짓기는 그런 얘기야. 짝짓기는 풀 때도 짝을 지어야 돼. 그럼 풀 수도 있지. 근데 많이 틀렸어. 아까 얘기했죠. 어휘 문제는 틀리고 나서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짝짓기는 풀 때도 중요하고 리뷰할 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짝을 기억한다면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can obtain access to an online record를 묶어서 외우진 않더라도 5번은 소리 내봐야 나중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부드럽게 답이 떠오르고 그죠? 파트 7도 이런 걸 해야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게 짝으로 쓰이지 좀 많이 알아야 부드럽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풀고 나서 짝짓는 게 중요하다. 제가 다 오픈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명사 어휘 문제는 이 정도 짝으로 잘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좀 기초 문제를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토익 시험에 매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회. 토익 시험에 한 달에 2-3번 있죠? 다 나와요. 한 회 파트 5 30문제면 이 문제가 2-3문제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자, 시험 내일 모레인데 토익 공부 좀 하셨죠? 물어볼게요. BING가 뭐죠? BING? 진행 시제. have PP가 뭐죠? have PP? 완료 시제. BPP가 뭐죠? BPP? 수동태죠. 이 복잡한 동사들 사이를 물으면 부사를 고른다. 복잡한 동사한테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부사로 찍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 막 이상하게 보다 보면은 뭐 has 뒤에 명사로 그냥 뭐 석쇠 넣을 수도 있을걸? 조금 보시게 되면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여기 목적어고요. 그래서 완료사이니까 부사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포인트는 자 수동태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수동태는 목적어 없죠. 수동태는 BPP에서 문장이 끝나거든요. 문장 끝났으면 또 부가적으로 부사 여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BPP는 바로 뒤에도 부사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오픈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유튜브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 계시죠? 제 채널에 가시면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YBM 인강에도 보시면 제 인강에 보시면 또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 있는데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거로 고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뒤를 못 보셔도 그래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이렇게 좀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소리 내고 갑니다. 전접동. 자, 전접동 기억하시고 전치사나 접속사나 동사가 보이면 그 앞을 좀 끊어주시면 전체 구조가 잘 보여요. 얘도 좀 애매했다면 동사 앞에 끊고
그리고 전사패 끊으셨다면 이렇게 봤으면 구조가 보이겠죠. 완료시의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애매하면 전접동 위주로 끊어주시면 보일 것이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실 문법 문제를 볼 수도 있는데 시험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요겁니다. 뭐 캡처해서 기억해도 좋은데 뒤에 일단 단어가 숫자예요. 50, 50,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좀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어볼게요. 숫자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숫자 존재. 3, 3 이게 왜 있는 거야? 뭐 3 people, 3 tables 명사의 개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숫자도 엄밀히 따지면 명사 꾸미는 수량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수량 형용사. 그럼 형용사가 누가 꾸며요? 부사 꾸미니까 숫자도 기본적으로 부사가 꾸민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숫자 앞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수치, 수식, 부사라고 하는데 approximate는 대략이라는 뜻이고요. 몇 개만 적어볼게요. nearly, 거의, 이렇게 almost, 거의, 그 다음에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roughly, 거칠게도 있지만 대략이라는 뜻도 있고요. more than은 부사는 아니죠. 근데 부사처럼 기억하세요. 이상, 오케이? over도 숫자 앞에서는 이상, approximate 대략 이런 것들이 숫자 앞에서 숫자를 꾸미는 자료 답으로 잘 나와요. 지금 수백 개 중에 제가 몇 개를 추려드린 겁니다. 그만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영상 돌려보시고 제가 뜻 다 얘기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그거 한번 체크해 볼까?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자 일단 approximate는 ly를 뗐기 때문에 형용사도 있어요. 대략적인 있는데 요거는 동사 기능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림잡다. 어림잡아보다는 동사도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고 또 눈에 띄는 건 저기 보이세요? was. 앞에 주어를 보시면 분사가 좀 헷갈린다면 지우고 나면 주어를 예로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요거 보이세요? the number of. 이건 구체 해석하면 그 지원서의 지원서의 그냥 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무조건 단수 취급이거든요. 그래서 was가 나와 있구나. 그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6번입니다. 자, 일단은 요런 문제도 사실 빠지지 않죠. 이게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의 어떤 전치사 구가 나온 건데 먼저 이것부터 체크할게요. 자, 여러 단어가 합친 구의 경우 품사를 결정할 때 마지막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어 몇 개가 막 붙어 있어. 근데 제일 끝이 전치사로 끝났어. 그럼 얘는 뭐야? 전사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나 명사구죠. 그죠? 막 붙어 있는데 끝에 갑자기 접속사, that 같은 걸로 끝났어. 그럼 얘는 접속사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포함된 절이 나오겠죠.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A, B, C가 뜻을 다 떠나서 B, C, D는 of, for, of는 분명히 전사죠. 그리고 A는 to로 끝나긴 했지만 to는 투부정사도 있잖아요. in 옳든 뭐하기 위해서 그냥 동사가 나올 겁니다. 빈칸 앞에는 긴 문장이 하나 있고요. 빈칸 뒤에 보시면 전명을 날렸더니 사이즈란 명사밖에 없다. 빈칸은 분명히 전사 자리가 맞고 얘는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대신에 관하여 상관없습니다. 의미상 사이즈에 상관없이 뭐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로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in order to는 답으로 되게 잘 나와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시험장 가기 전에 so as to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로 잘 쓰이고 또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는 줄 아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냥 투부정사도 있습니다. 그냥 투부정사도 완전절 앞뒤에서 부사처럼 쓰이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하거든요. 오케이?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요것도 제가 뭐 우리 그죠? YBM 인강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뭐 유튜브나 현강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또 블로그에서 많이 하는 건데 요겁니다. 요거 소리 낼게요. 합니다. 의문사는 접수사다. 자, 의문사는 접수사다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의문사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면서 파트 5에서 물음표 본 적이 있다 없다? 물음표 본 적? 없을 겁니다. 다 마침으로 끝나는 평서문이에요. 근데 의문사가 왜 쓰냐? 다 접속사예요.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 뭐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칸 앞에 보시면 have to explain 보이시죠? have to explain. 빈칸 뒤에 보시면 plan to use 보이시죠? 동사 두 개 접사 필요합니다. 근데 보기를 봤더니 다 접사긴 해요. 자, 요건 진짜 오늘 좀 많이 오픈하네. 자격 캡처하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의문 대명사입니다. 소리 낼게요. 소리 내서 기억납니다. 갈게요. What, which, who. 자, what, which, who. 따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시작입니다. 자, 얘들은 의문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뭐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얘들은 뒤에 명사가 빠져야 돼요. 뭐가 나와? 불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네 개 보이시죠? 자, 보고 소리 낼게요.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 한 번 더 쉐. 자, when, where, how, why는 의문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죠. 얘들은 뭘 가져요? 완전절을 가집니다. 요 세 가지, 1, 2, 3 세 가지만 아셔도 의문사 문제 되게 많이 풀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았는데 빈칸 뒤를 봤더니 그들은 계획한다, 사용하는 거, 돈을 완전절이에요. 얘밖에 안 됩니다. 아무런 해석이 필요 없고 하셔도 풀 수 있어요. 의문사를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이 포인트만 좀 아셔도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외친 대로 많이 외치셔서 꼭 본인 거로 만들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볼게요. 포인트입니다. 일단 A, B, C를 봤더니 의문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that도 많이 들어보셨죠? that도 접속사 기능이 있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시면 I have prepared 동사 보이시죠? 빈칸 뒤에 보시면 you requested 동사 접사 필요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얘는 구조를 봤더니 빈칸부터 끝에까지 묶어줘서 앞에 재료들을 꾸며주는 관계절을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씩 해볼게요. 가장 먼저 얘를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ever로 끝난 것들이 있어요. whatever, whoever, whenever 되게 많은데 얘들은 앞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의문사절은요. those who 꾸밀 수 있죠. 근데 ever 붙은 것들은 앞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쓰이거든. 관계절은 안 돼. 그래서 선행사가 보이면 명사 있으면 일단 지우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선행사 재료입니다. 재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that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t절이 뒤에서 꾸미는 거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7번 8번 풀었는데 해석을 1 했나요? 1이라도 안 했습니다. 의문사, 접사 문제는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니까 오늘 제가 몇 개 얘기 안 했지만 그것만 좀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또 장황히 적어놨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캡처하시던지 개념을 기억해 두세요. 먼저 주동목,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죠? 주동목, 명사나 명사 뭐만 있으면 돼요? 전사죠. 그리고 앞으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사 있으면 주동목, 콤마, 주동목. 앞으로 뺐어. 전사 있으면 콤마까지 명사나 명사고 그 뒤에 주동목인 거예요. 그럼 지금 빈칸 여기 있죠. 앞에 봤더니 주동목이에요.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빈칸 뒤를 봤더니 their flight 명사잖아요. 그죠? 이건 접이에요, 전이에요? 전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접사 지울게. while 지워야지. 그죠? 또 when 지우셔야죠. as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as는 전도 되고 접도 되거든요. 근데 뭐 접수할 땐 뜻이 되게 많아요. 뭐 처럼,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전사할 땐 주로 로서입니다. as a teacher, 선생으로서 로서. 자격으로 잘 쓰여서 맞지 않고 비행 동안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듀링은 사실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듀링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듀링은 동안인데 얘랑 구분하셔야 돼요. for. 동안회가 있죠. 그래서 작업법이 있는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는 주로 숫자 기간이 잘 나와. for 2 years, for 5 years. 오케이? 그리고 듀링은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나와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소리 낼게요. during the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니까.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다. 자, 10번입니다.
이런 또 뭐냐면 어휘 문제예요. 뜻이 다르죠. 오늘 또 너무 많이 공개하는 것 같은데 앞에 보시면 has been 보이시죠? has been이 뭐예요? 비동사의 현재완료입니다. 그리고 A, B, C를 봤더니 PP죠. 아까 어휘 문제는 짝짓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공식 지금 두 개나 얘기하는 건데 자 수동태 PP 어휘 문제는 이렇게 해볼까? 자, 죄송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데 봐봐. 토익 시험에서는 동사가 나올 때 타동사로 주로 묻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짝이 일단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 두 개 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동사는 뭐가 돼요? BPP가 되잖아요. 아까 이 두 개가 중요하다며. 얘는 누구랑 짝이야? 주어랑 짝꿍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몇 개 날라갑니다. 갈게요. 주어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장소. 지울게. 어제 뭘 지울까? C는 지우셔야 돼요. connect는 연결되는 건데 비어있는 장소가 뭐랑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랑 with 블라블라가 나와야죠. 안 됩니다. 어그리는 좀 이상합니다. 어그리는 보통 일반 동사할 때 자동사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자, organize는 앞에 그 주어가 그냥 뭐 parking lot이라든지 이러면 우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구성되는 것도 이상하고 정리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 습득하다, 인수하다, acquire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짝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 짝짓기는 풀고 나서가 중요한 건데 그냥 무작정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잘 외워지니까 이런 포인트 좀 알고 가셔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까의 연장선상인데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문법이에요. 기초 문법을 잡히지 않으셨다면 저게 뭐지? 모르겠다. 그냥 외워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류, 베이스 문법을 잡으시면은 어휘 문제도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11번입니다. 요거는 뭐 토익 공부 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1초 컷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얘기할 건데요. 자, 일단은 동사 문제예요. inspect는 뭐 조사다 검사인데 요거. 자, 소리 내볼게요. 수태시. 자, 수태시. 소리 내게 자, 수태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수일치 판단하고 동사 변형 문제는 수일치 판단, 태 판단, 시제 판단이에요. 수일치부터 합니다. 주어가 블라블라블라 복수주어예요. 그럼 뭐 지울까요? 자, 먼저 얘기할게. 동사가 아무리 복잡해도 수일치할 때는 제일 앞에 얘만 보면 돼. 오케이? 그럼 복수니까 are 되죠? 복수니까 will 되죠? have 되죠? 다 됩니다. 태합니다. 태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어 유무인데 빈칸 뒤에 목적어 있어요. 뒤에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은 뭐 어나 더나 이렇게 올 같은 명사 꾸미는 수식어가 있으면 결국 명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목적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능동태 고르셔야 돼요. 능동태면 아무리 복잡해도 BPP가 있으면 안 돼요. BPP가 있는 순간 수동태니까요. 저 왜 이러고 있죠? 갑니다. 봤더니 BPP 보이세요? 있으면 수동태인 거예요. 탈락. BPP 보이세요? 수동태인 거예요. 탈락. 오케이? 얘는 BING니까 능동이고 BING니까 능동인 겁니다. 마지막 시제. 시제는 힌트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1초 컷이라고 했죠. 왜냐면 since 보이세요? since는 토익에서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잘 나오는데 기본 뜻이 뭐냐면 이래로예요. 뭐라고요? 이래로. 자, 한국어로 해보셔도 언제 이래로 뭐뭐 해왔다. 오케이? 2014년 이래로 두남 토익 강의를 해왔다. 참고로 올해가 저희 두남 토익 10주년.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짝꿍입니다. 그래서 have pp가 들어가 있는 예로 잘 결정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잘 고르시고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동사 변형 문제는 해석해서 풀리는 거 없어요. 수태시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ince는 이런 뜻이고요. 자, 12번입니다. 이것도 좀 혹시라도 뭐 토익 공부를 처음 하셨거나 이번 달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in addition. 저도 뭐 강의를 뭐 현장에서도 하고 있고 온라인 뭐 다 하고 있지만 in addition 뜻이 뭐죠라고 많은 분들이 게다가라고 해요. 게다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세요. 게다가가 아니고 뭐뭐에 추가로. 뭐뭐에 추가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일반 전사 to거든요. 오케이? 투부정사 뒤에 아까 in order to 기억나세요?
to 뒤에 동사 나와야죠. into는 그냥 뭐뭐에 전치사예요. 그냥. 그래서 명사나 동사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구나. 동사 A네라고 하신 분들은 틀리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하고 D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명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겨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최근의 변경이란 목적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 가지는 동명사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입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빈칸이 분명히 명사절인데 보기에 명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는데요. 뭐로 부르죠? 라고 하신 분들은 명사는 명사의 목적어를 가지지 않죠. 근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조금 남아있어서 목적어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타동사 출신이라면. 그래서 목적어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3번입니다. 요거를 혹시 맞으셨다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 분?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요. 13번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13번은 이것도 사실 해석이 1도 필요 없어. 틀려도 괜찮은데 일단 얘는 고르시면 안 돼요. 얘 고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고르시면 안 돼요. 얘. 다 이를 먼저 얘기해볼게요. 오답부터. 먼저 choose는 동사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접속사 개수 플러스는 뭐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문장 안에 마침표까지 가는데 접속사는 없어요. 오케이? 콤마 보이시죠? 물어볼게요. 콤마 가지고 문장 2개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회화에서 가능해요. 너 밥 먹었니? 좀 쉬고. 난 먹었다. 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문자를 볼 때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콤마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 또 들어갈 수 없으니 동사 여기 있으니까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D도 안 됩니다. 명사, 초이스. 그러니까 쟤는 가산명사기도 하고 보통 이렇죠. 생각해보세요. 문장이 끝났는데 이따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문장 끝났는데 여기 명사가 띡 하고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안 돼. 남은 것은 ing하고 pp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데 뭐냐면 안 적혀있네. 분사구문 문제거든요. 분사구문. 이거를 제가 진짜 이해를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우리 YB 인강이 오셨다면 제 강의 한번 들어주고 그러면 저기 패키지로 많이 들으시니까 제 강의 보시면 분사구문이 있고요. 또 많이 서치해보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절이 있다고 쓸게요. 그러면 완전절 앞뒤에는 원래 부가적으로 부사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부사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ing나 pp, ing나 pp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 방법은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있으면 ing, 없으면 pp예요. 그럼 지금 위에 보시면 요까지가 완전절이에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choosing과 chosen이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문장 끝났고 그 뒤에 분사구문으로 ing냐 pp냐 고르는 겁니다. 목적어 유무를 결정하셔야 돼요. 일단 빈칸이 instead 보이시죠? instead of는 전사인데 instead가 혼자 있으면 부사거든요. 잠깐 지우고 나면 그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지만 choose는 choose to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있다고 보시고 답은 ing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얘기 안 했는데 이때 해석은 얘는 하면서 얘는 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 한번 할까요? 자, 텔레마케터가 줄일 수 있다. 워킹 시간을. 오케이? choosing instead to work. work from home이죠. 재택근무하는 거 대신 선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보다는 구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완전절 앞이나 뒤에 부사처럼 띡 들어간 거 분사구문, 목적어임으로 결정한다. 구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은 요거는 사실 뭐 그죠? 저랑 뭐 공부를 한 달 이상 해보셨거나 또는 제 인강을 들으셨거나 뭐 여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일초컷이에요. 일단 소리 낼게요. Before ing. 자, before ing. After ing. 자, after. 좀 전에 제가 이 강의 찍기 전에 현강 강의할 때도 문제 푸는 중급반에서 그런 얘기했어. 진짜 야, before는 지겹지 않냐?
지금 몇 번째 지금 고르고 있냐. 지금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와요. 자, before, after는 전접을 기억할 부사도 있는데 보통 전접이 주로 RC에 나오고 그래서 분사로 ing만 되게 잘 가져와요. before ing, after ing. 지금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또 다른 거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실까봐. 자, after는 전접이라고 했지. 그럼 일단 동사는 안 돼. 왜? 동사 들어가면 접수한 건데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도 있어야지. 앞에 주어 있어요? 없잖아요. 탈락. 그죠? 그 다음에 organization, 명사죠. 전사로 보고 뒤에 명사로 하면 안 되나요? 빈칸에 뭐 보이세요? 소유격 보이시죠? 명사, 소유격, 명사인가요? 아니잖아요. 탈락입니다. 남은 것은 이렇게 있고 또 ing, 아까 거랑 이거랑 비슷한 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얘도 분사물이 되면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your office space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ing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거나 before ing, after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발음으로 익혀두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5에서 또 많은 걸 전달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6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도 일단 제가 강의할 때 하는 포인트가 한 9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5개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첫 단락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단락에는 보통 주제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좀 읽어줘야 돼요. 빈칸이 없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추론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첫 단락을 읽지 않으면 나머지 전체 네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빈칸 앞보다 빈칸 뒤에 단서가 많다. 그래서 초급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쭉 읽어가다가 빈칸이 딱 나왔어. 답이 안 나와. 그럼 나도 어떻게 해? 막 자책해. 뭐 빼먹었구나. 다시 읽어야겠다. 위에 또 읽으세요. 그럼 시간 다 뺏기고 답은 안 나오면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delayed clue라고 해서 지연되어 있는 단서가 훨씬 많으니까 뒤로 가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참 많이 오픈하네요. 소리 내겠습니다. the, these 대명사. 자, the, these 대명사. 소리 내주세요. the, these 대명사는 part 6에서 뭐냐면 앞에서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car is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하는 차는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에 차이가 없는데 the car라고 쓴다 안 쓴다? 보통 안 쓴다는 소리예요. this도 파트 6에서는 이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this car 있으면 앞에서 말하는 차는 이거예요. 앞에 차이가 없으면 this car라고 안 쓴다고요.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명사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냐면 마침표와 콤마 사이. 이거 뭐냐면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자리고 보통 부사나 전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뒤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비교 대조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따 보시겠지만 파워시스는 문장 고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장 고르는 문제는 전체의 줄거리를 보면 4개 다 어딘가 우겨넣을 수 있어요. 그럼 답이 한 개를 뭐가 중요할까?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따 풀 때 얘기하겠지만 전체 맥락이 아니라 문장 삽입은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답이 안 풀릴 때는 앞뒤 문장에 비슷한 그 단어가 많은 문장만 골라도 답일 때가 되게 많아요. 기억하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following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고요. 읽어볼게요. 첫 단락은 반드시 읽으라고 했으니까 고마워. 오케이? 이 이메일에 대해서 고마워. 그리고 사과할게. 뭘 사과할? It's taken, 걸렸어. 날 걸리게 했어. 아주 오래. 뭐 하는데? 빈칸 하는데. A, B, C가 나왔습니다. 앞쪽에 so long이 나왔기 때문에 A, B, C를 봤을 때 뭐 B나 이런 건 눈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part 6이기 때문에 전체의 줄거리가 중요하니까 일단 단어 삽입은요. 그 뒤를 봤더니 그러나 I had to conduct, 실시해야 됐어. 몇몇 연구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nswer, 응답하기 위해서 네 질문에. 그래서 응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은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art 6이기 때문에 단어 삽입에서 part 5는 어때요?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6니까 문맥을 보셔야 되니까 앞뒤 문장 다 읽어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아리까리면 뭐라? 아리까리면 아리까리가 표준어인가? 애매하면 뒤로 간다. 오케이? 뒤에 근거가 있었으니까 결정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그죠? 소리 이렇게 before ing, before ing, after ing, after ing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장소들을 검토한 후에 내가 발견했어. 한 명의 고객을. 그러니까 너랑 비슷한 고객이 있었나 봐. 걔가 어떤 애냐면 연락했대. 우리한테 뭐와 함께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연락을 했었대. 그런 고객이 있었구나.
뭐에 관해서? 어떤 보안에 대해서 그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계좌도 있지만 요즘엔 계정으로 잘 나오죠. 내용상. 그래서 뭐 대충 짐작이 오죠. 그래서 네가 뭐 보안 관련 문의를 했는데 내가 좀 비슷한 걸 좀 서치해 보니까 그런 비슷한 고객이 있더라. 그거 좀 찾아보느라 좀 답변이 늦었네.까지 온 겁니다. 계속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In that case, 그 경우에는 왜 일단 면제해줬어. 고객을 뭐로부터? Digital delivery of his account statement는 명세서, 고지서니까 뭐 이메일 따로 보내는 명세서는 우리가 없애줬어. 이겁니다. 요거 보이세요? 마침표 그리고 콤마입니다. 앞뒤 연결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뭐 대신에 그죠? 가장 먼저 요겁니다. 그래서 걔가 동의했어. 지불하는 거 2달러를. 그죠? 면제해주고 2달러 주기로 했다고요. 대신에가 맞겠죠. 내용상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형태는 앞뒤 연결이 중요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문장 삽입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앞뒤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죠?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자, 요금을 내기로 합의했어. To cover, 좀 처리하기 위해서 cost 비용을 무슨 비용? 준비, 그리고 메일링 보내는 거. 말 그대로 디지털로 이제 명세서 안 받고 배송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요금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걸 주기로 했다라고 끝났고요. 그 다음 빈칸이 나왔습니다. 그 뒤까지 읽어볼까요? Please let us know. 알려줘. Okay? If that 앞에서 말한 것이 would work for you. 너한테도 맞는지. 요겁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A. We can offer you the same arrangement입니다. The same 같은 거예요. 뭐랑 같은 거? 앞에서 말한 걔는 이제 온라인 명세서가 싫으니까 메일로 보내달라 한 거. 똑같이 해줄 수 있다? 너도 관심 있으면 얘기해줘라? 이거잖아요. 아니고 되겠네. 이거 답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The same.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문장삽입은 앞뒤 연결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까지 꼭 활용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좋았던 질문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전에 5랑 6를 가볍게 정리했었고요.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제가 저번에 스킬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꼼꼼히 정리하시고, 영상의 장점이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시험 전에 꼼꼼히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이길 바라고, 추후에 또 공부하신다면 저희 두나무토익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